이건 볼 것도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력을 양공으로 공격하고 협박하고 해서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죠.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이 지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급성 인후염으로 목소리가 많이 찢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소리가 조금 중간에 찢어지거나 듣기 좀 거북하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애국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겠어요. 지금 시국인 만큼 우리가 탄핵의 진실을 한 분이라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실 수 있게끔 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명박이 정권을 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내년 총선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개편해서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려서 좌파 쪽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심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우파 쪽에서 봤을 때 좌파의 패악을 총선 승리로 심판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길 수 없는 그런 구도이기도 하지만 다당제 역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연립정부 또는 이원집정 내각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신당 창당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발빠르게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파 진영의 큰 양대 산맥을 꼽으라면 단연 TK 영남권에 맹주로 자리 잡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신당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세력이 바로 이명박계 세력입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신당과 이명박계 신당이 내년 총선 이후에 정권을 장악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명박은 일찌감치 친이계 세력들과 청계천을 방문해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리도 없이 레간자야 정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일반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좌파면 좌파, 우파면 우파끼리 똘똘 뭉쳐서 진영 싸움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좌파들을 보시더라도요. 친문, 친노, 친이재명계 등 여러 계파가 존재합니다. 우파도 마찬가지 친이명박계, 친박근혜 세력 등이 존재를 하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유, 즉 권력을 쟁취하겠다라는 야욕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파 세력에서는 이명박 세력이 발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주동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명박계 세력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내년 총선에 선거룰을 바꿔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각제 세력들과 탄핵 세력들의 주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는 국민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다만 이후에 내각제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투표에서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몇몇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 신당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거 누가 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당론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각제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원하지 않아요. 내각제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우리만의 플랜을 짜고 작전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힘없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는 그런 점에 발맞춰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명박과 2인자인 이재호 영감이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면서 양공 전략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을 비호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재호 영감님은 윤석열 정권을 맹폭격 비난을 하고 다니죠. 이건 볼 것도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력을 양공으로 공격하고 협박하고 해서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죠.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이 지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영혼의 동반자죠. 삼척 동자도 압니다. 이재호 씨에게 모 매체의 사회자가 아니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호 씨는 정치적인 동반자 또는 영혼의 동반자인 건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이재호 씨는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호 영감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명박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이 똑같다. 그런데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이라서 좋게 이야기한 것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을 조선시대 백성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명박이나 이재호 영감이.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면 정권에 대해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적을 하고 쓴소리를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재호 영감의 말에 논리라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부와 아첨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라는 말하고 뭐가 틀리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명박과 이재호 씨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청계천에서도 함께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재호 씨가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정권을 맹 비난하는 것을 왜 그냥 내비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박의 오른팔, 즉 2인자 이재호 영감님은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을 하고 있고요. 3인자인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한상혁이라는 괴물 같은 좌파 저 인간의 임기 한 달여를 남겨두고 면직 처분을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방통위원장 후임자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한상혁 이자는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점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임기 한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면직 처분까지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의 3인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이동관을 꽂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단지 이명박의 3인자격이라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할 때는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방통위원장이라는 그런 자리는요.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마도 총리보다 더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막강한 자리가 바로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이 사람이요? 일단 아들 학폭 문제라든지 이명박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찰에 깊숙이 연루돼 MB 키즈라고 불렸던 인물인데다가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불러들인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핵심 참모들이 바로 이명박 졸개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공영방송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관은 이명박의 3인자, 그리고 현재 홍보수석이 바로 김은혜죠. 김은혜는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 씨 밑에서 국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정무수석 이진복 씨는 MB계의 따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을 잡으면 어쨌든 방송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언론 장악을 했던 사람, 그것도 실패한 이동관이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온다는 건요. 이미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지 이진복 정무수석 등 이명박계 졸개들이 윤석열 정권을 컨트롤하고 있다. 미리 작업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벌써 장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이동관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아들 학폭 문제라든지
이미 MB 때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던 인물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더 쉽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언론 장악을 하는데 절대적인 방해가 될 인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3인자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밀고 있다. 이건 이명박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이런 쓰레기를 지명시켜 놓고 만약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단언컨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무례하게라도 이명박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올인을 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년 총선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찬양 일색에 올인을 할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친이게 될 이 주변 인물들의 목적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이명박이 아무리 저런 무리수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친이계들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런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원흉들인데다가 지금도 일만의 뉘우침도 없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저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호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지 싫어하다 못해 악의 축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친이계들이죠. 특히 이재호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왜냐면요, 이재호는 4년을 살면서 웬만한 고문을 다 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싫어합니다. 내년 총선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권력의 냄새를 킁킁킁 맡고 물밑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도를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를 해서 앞으로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해서도 우리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를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세력과 탄핵 세력들,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들은 기본 옵션이고요. 내각제를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인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룰이 절대로 우리 쪽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당이 나오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축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탄핵의 진실,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흉들이 누구예요? 친이계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팩트가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빠르게 또 진실되게 여러분들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